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이제 9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위원님은 샴푸 뭐 쓰세요? 저는 최근에는 샴푸로로 당연히 바꿨는데 우리 네. 위원님은 아직은 요거 사용 안 해보신 네, 것 안 같아서 해봤죠. 네. 우리 제작진이 또 우리 위원님의 날리는 아주 머릿결을 생각하는 또 두피까지 생각하는 요 네. 샴푸를 선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당장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 네. 가을이니까 약간 리치한 우리 김프로님의 샴푸를 먼저 사용해 보시는 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가져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요 우리 샴푸로 아직도 판매를 여러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이버에 샴푸로 검색하시면 요 3종 세트를 한꺼번에 좋은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밤사이에 시장 상황을 좀 볼 텐데 확 꺾인 그 원인은 아무래도 그분 때문이겠죠? 그분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좀 모르겠어요. 전 다 봤는데, 요약된 거 봤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약간 라이브로 보긴 봤는데, 저는 뭐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던데, 여하튼요. 중요한 것은 제가 화면 보여드리면 딱 느낌으로 아실 것 같아요. 요 빨간 선 있죠? 빨간 선이 발표문 나오고 그렇죠. 이제 회담 얘기하고 1분 하면서 주가 떨어지고 마지막 이제 훅 밀리면서 끝나는데 오늘 내용 정리하면 결국은 이거죠. 기준금리 이번에 동결한 거 네. 뭐 90% 이상의 확률이었고요. 연내 한 차례 더가 이제 뭐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한 차례 더 한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 시사된 정도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상당 기간 고금리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상당 기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3대 지수가 모두 오늘 하락한 거 이 정도가 일단 정리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점도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점도표란 거는 아시다시피 그 연준의 그 참여 인사들이 올해 말, 내년 말, 후년 말에 찍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걸 찍는 걸 점도표라는 거 되겠고요. 그러니까 1년에 이거는 4번 합니다. 4번. 3, 6, 9, 12 한다라고 보시겠어요. 그래서 요 점거 있죠. 파란색. 요 6월 거고 하늘색이라고 그러나 요거는 이제 6월 달에 점도표 찍은 거고요. 요건 이제 오늘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늘어나고 한 2개 늘어나고 2개 여기가 줄어들었잖아요. 이쪽이 좀 늘어났잖아요. 네. 위에 있는 거 빨고 빠졌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조금 한 명 늘어났다. 그럼 요거는 이제 가운데를 찍으면 여기잖아요. 여기. 네. 여 정도에서 여기 좀 올라갔다라고 보세요. 뒤에는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 점도표에 4, 5, 6 아주 장기까지 이렇게 그림에 약간 예전보다 조금씩 하나 둘 개 좀 위로 올라갔다라는 정도. 위로.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도 이겁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걸 보고 헷갈리잖아요.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로 오해 보시면 설명드릴 것 같고요. expected라는 거는 기대됐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실적 얘기할 때면 컨센서스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4년에는 변화가 없어요. 5.625 정도가 예상됐고 지난번에도 5.625였는데 이번에도 5.625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2024년이죠. 2024년은 5.625에서 4.625까지 가면 1%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내년에 4번 금리 인하 할 수 있지 않나? 네. 라는 기대감을 가졌다고 하는 건데 이 5.15에서 4에서 지금 4.652625였는데 5.125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여기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여기야. 그래서 이거 보면 4번이 아니라 2번 정도 기껏해야 2번이 아니겠느냐. 금리 인하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가 되겠고요. 2025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요. 3.87에 이미 예상됐던 거거든요. 예상됐고. 요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거의 내년 인하의 횟수가 좀 줄어든 것이 가장 좀 시장이 싫어했던 내용 그렇죠. 중에 하나였죠. 요거로 해석하면 그것도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요걸 갖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말씀하셨던 그쵸. 내년에 4번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기대를 했다는 건 사람들이 2번 아니겠냐라는 네.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년 거에 대해서 올리는 겁니다. 12개월 후에 거에 대해서 올렸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자. 이건 그래서 2024년이 올라갔고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3월 2022년 12월 작년 3월 그러니까 금년 3월이죠. 금년 6월, 금년 9월에 갖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지금이야. 올라갔잖아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2024년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굳이 여기서 제가 약간 조미료를 쳐갖고 해석을 해드리면 금리는 결국 내려가겠죠. 기준금리가 그렇죠. 좀 내려가겠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갈 거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간다는 것 자체는
고금리가 상당히 고금리라는 거 우리가 찍을 수 없지만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오늘 나스닥이 더 떨어진 거 있죠. 굳이. 네. 그럼 거기 성장주나 3번, 4번이 많이 더 떨어졌거든요. 3번, 4번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네. 그 고금리의 장기화의 배경에는 물론 경기가 좀 탄탄하다라는 것이 이유가 되겠지만 시장은 경기 탄탄보다는 금리가 빨리 내려오기를 더 많이 바라고 그렇죠. 있어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상당히 우상향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네. 그 2%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3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네, 네.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뭐 판단하기 쉽지 않은 거고 하여튼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고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빨리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오면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 기간이 짧을수록 그러니까 빨리 확 내려갈 때 돈 버는 게 뭐냐면 쉽게 해서 3배짜리죠. 그게 바로 TMF구나 그런 거를 아마 사람들이 원하실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거는 시간 가치로 소멸되기 때문에 시간 가치에서 밀리고 속도가 느리다면 그건 큰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걸 굳이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상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채권 ETF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그것도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빨리 벌려고 그걸 하겠는데 오늘의 요거의 느낌으로 보면 그거는 좀 없을 거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벌려면 이게 여기까지 훅 떨어지면 되죠. 훅 순간적으로. 훅 이것도 아니라 여기서 훅 떨어지면 그 돈을 벌자. 그 ETF가 돈 버는 구조일 텐데. 근데 훅 떨어지지는 않을.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경사가 급하게 훅 떨어지면 버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다라고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향후의 인상 가능성 11월은 뭐 크게 변화가 없는데 12월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앞서 이재현 대표도 제가 저랑 결론은 똑같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중간 내용은 제가 다 듣지 못했지만 결론은 똑같은데 저는 오늘 이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뭐 점도표 이런 것도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 그분이 계속 얘기하던 그분의 얘기를 정확히 얘기하면 경제 활동이 계속해서 강하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코노미 액티비티가 very strong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강한 겁니다. 지금 계속 강한 거고 또 하나 더 이번에 그런 금리 인하를 하겠느냐. 금리가 내년에 다음 달에 올리냐 내년에 내리냐 이것도 오늘 똑같은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뭐 직원들이 얘기했건 스텝이 얘기했건 오늘 연준 위원이 얘기했건 간에 오늘은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표현보다는 데이터가 커밍인 한다면 결정한다거든요. 똑같은 얘기 데이터 드리븐 한다는 거거든요. 데이터에 의한 결정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말은 똑같지만 그 모든 것에 영향은 오늘 시장은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보죠. 왜냐하면 11월에요. 11월 금리 인상, 추가 인상 가능성 아니면 유지 가능성은 차이가 없어요. 어제 하루 종일이랑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시장은 어제랑 오늘이랑 결과적으로는 변했지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흐름 자체는 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에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근데 또 널뛰기를 했죠. 네, 그래서 위아래에 있었지만 조금씩 10년 문에도 오늘 좀 내렸다 올랐다 했지만 어제 대비 조금 내려가는 정도로 좀 보여요. 장중에 4.4 막 돌파하려고 그러던데요. 네. 내렸고요. 근데 이제 달러. 제일 문제는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는 몇 달째 하고 있지만 달러가 이렇게 오늘 뭐 이유도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달러가요. 네, 달러 올라가는 겁니다.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그 표현이 나는 네. 그게 너무 웃겨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이유가 올라가는 없어요. 거예요. 아니 이 이유를 따지면 3박 4일도 얘기하겠죠. 그렇죠. 높은 분들이 얘기하고 지식의 깊이가 깊은 분이나 많이 아는 분이나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보통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특히 여기 방송 보시는 분이 지금 오늘 몇천 분 되시잖아요. 15,000분 정도. 네. 지금 실시간 맞죠? 네, 15,000분. 네, 15,000분 되시면 제 생각에는 미국 주식만 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 뭐 2,000명 되실 것 같아요. 좀 소수겠죠. 네, 소수고 상대적으로. 대부분 한국 주식을 같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을 안 하시는데도 계속 3프로 방송에서 경제 지수를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참 어제 깜놀했습니다. 왜요? 두 분이 저랑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랑 눈을 마주쳤어요. 딱 봤더니 갑자기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보신답니까? 아니요. 월스트리트 모닝 보시가 아니라 요 다음 코너 있죠.
뭐요? 정프로나 그 김프로. 오늘 아침 라이브요? 네, 그거를 보는데 저희 거를 지나간 타이밍인 것 같아요. 곁다리로 보신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 보고 있는데 아니, 앉아 인사해 보여. 진짜 이거 월모브 보는 거 맞죠? 그러면. 아니죠. 모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하철에서 그 보고 계시던가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이 주식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식을 한다 하시는 분이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다 필요 없고 달러를 보셔야 돼요. 달러가 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요인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거는 달러라고 보시면 큰 틀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근데 이제 달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은 안 좋죠? 재미가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뭘 해야 되느냐.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주식으로 말씀드리면 테마주죠. 테마주. 그래도 테마주가 요새 그러니까 난리잖아요. 미국 주식이랑 외국이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끼리 치고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의 장점은 돈을 쉽게 벌 수도 있지만 네. 단점은 이유도 없이 벌었다가 이유도 없이 돈을 날리고 그쵸. 그리고 기분 좋았다가 속상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죠. 하여튼 달러가 올라가서는 전반적인 금융 환경이나 금융 시장을 그런 거를 쉽지 않다. 네. 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유가는 오늘 좀 올라왔다 내렸다 좀 내려가는 조금 내려가긴 한데 뭐 이것도 단기적인 네. 움직임인 거겠죠?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금값은 오늘 훅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 왜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움직이고 이런 거를 의미가 별로 쉽지 않죠. 찾기가. 네. 이 상태에서 결론 말씀드리면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네, 쉽게 네. 말씀드리면 이 구간에서 막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이 한 차례가 더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과연 금리 인하를 언제 첫 번째로 시행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제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를 빨리 그렇죠. 그리고 많이. 속도감 있게 탁탁탁탁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팡팡팡. 예, 근데 오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고 앞뒤로 나온 얘기를 하면 네. 5곳을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5곳.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금리 인하가 상당히 아주 오랫동안 갈 것 같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천천히 할 것 같고 2%의 기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네. 예,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미국의 기관 투자나 이런 리서치하는 데서 얘기를 5군데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LPL 파이낸셜이 되겠는데요. 금리 인상은 마무리됐고요. 이들은 올해 더 이상 금리 인상 없다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지금 70% 정도가 지금 금리가 유지할 거라고 아까 페드워치 툴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 점도표가 찍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상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보면 딱 나오잖아요. 지금 어제랑 오늘은 비율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2분기에 첫 번째 금리가 인하 있을 것이다. 2분기도 이제 4월이냐 6월이냐 그렇죠. 웰스파고입니다. 금년의 11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하고 상당 기간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보수적이네요. 네, 상당 기간이라는 것도 뭐 법으로 써 있는 말이 아니니까. 뭐 상당 기간 3개월일 수도 있고요. 네, 상당 기간은 보통 그 월가에서 최근에 해석 보면 뭐 6개월 정도 이후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하면서 이들은 아마 지금 연준의 그런 점도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 근데 2번 내려봤자 티가 안 날 겁니다. 그렇죠. 누빈 리서치입니다. 한 차례 더 금리 인상하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 너무 센데요. 네, 금리 인하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요인은 예를 들어서 유가가 계속 이 고공행진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데 $100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 어저께 물가 지표 하나 발표된 것 같던데 제가 뭐 자세히 못 봤지만 저 외국 뉴스로 한국 뉴스를 가끔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 도매 물가인가 뭐 이렇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맞아요. 몇 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좀 위로 올라갔다면서요? 네, 그래서 다시 우리도 인플레이션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블룸버그의 주요 뉴스에 하나 떴는데 전 제목만 봤거든요. 생산자 물가. 네, 한국의 생산자 물가요. 생산자 물가가 오늘 좀 올랐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우려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그런 우려되고 진짜 우려하는 대로 달러가 지금 $100나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한 생산 물가에 압박을 주겠죠. 네.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 있죠, 지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닝스타는 그나마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극단적이에요. 네, 아예 안 한다는 것과 네다섯 번 한다는 것. 모니타는 그나마 내년 하반기인데 내년 하반기가 뭐 딱 7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6, 7월 정도 하면 네다섯 차례 가능을 하거든요. 네. 6, 7, 9, 11 뭐 이렇게 하면 9, 11, 12 하면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갈 수 있는데 여하튼 네다섯 차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만 내더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쵸. 네. 하지만 또 이런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상은 마무리됐고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다수의 시각은 금리는 이번에 끝난 것 같고 금리 인상 끝났다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는 상당히 좀 내년도 하반기 그래서 빠르지 않을 거다. 빠르지 않을 거고 내년 후년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변수는 유가, 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 금리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없다를 결국 데이터라고 얘기했는데 데이터란 거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 꺾였지만 최소한 3개월 이상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요. 네. 오늘 제롬 파월이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재 수준에서 아마 유가가 더 이상 안 오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가가 만약 올라간다. 지금부터 올라간다 그러면 11월도 열렸다고 보세요. 오늘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가장 큰 건 유가의 변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 시기 지금 내용 정리해 주셨던 거 쭉 보면은 거의 한 6월에는 거의 한 번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저는 좀 해석이 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건데 말씀 점도표상에 보면 두 번이죠. 점도표상에 보면 두 번. 근데 그건 맞죠. 두 번이니까 하반기니까 치사하게 상반기 뭐 3월에 하고 9월에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두 번 하면 하반기에 좀 이어서 하는 게 맞겠죠. 네. 맞겠죠. 다만 그거는 이제 점도표로 보는 게 정확하죠. 다만 앞서 5군데 얘기한 거는 나름대로의 해석이 가미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빠른 금리의 속도감 있고 빨리 급격하게 내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공격적인 채권 3배짜리 지금 이 오늘 상태를 보면 그것도 좀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월가의 소식은 대부분 이제 FOMC 관련한 이야기를 쭉 정리를 드렸고요. 사실 종목 이슈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기술주가 하락한 것도 FOMC 결과 때문이었기 때문에 또 오늘 밤에는 이게 또 뒤집힐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은 내일 이 시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조금 더 피곤하고 오늘 또 국장도 미장이 밀려서 또 얼마나 잘 버텨내게 될지 참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잘 버텨내시고 대응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